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좀 짧은 영상을 만들고 오늘 다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 영상을 만드냐? 오늘 제가 아버지 내일이 아버지 제사인데 아버지 산소에 내일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뭐 주식 때문은 아니고 뭐 내 개인적인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 땡겨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내가 창원개미 TV를 뭐 구독도 안 했지요. 옛날에 구독했다가 취소했는데 잘 안 보는데 어제 오늘 창원개미 TV가 내 인데 뜨네요. 그래서 뭐 공매도 금지 뭐 이래서 봤더니 어제 봤을 때 뭐 15일 날 금지될 예정이다 했는데 뭔 내용인가 싶어 한번 다 봤습니다. 다 봤더니 오늘 전격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됐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됐으면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 코스피 200이 코스피로 볼게요. 일단 뭐 코스닥 잘 안 보는데 한번 봅시다. 코스닥 뭐 코스닥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고 요 끊어놓은 선이 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선인 것 같은데 이거를 뚫고 내려왔고 다시 뚫고 올라갔습니다.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일단은 드는데 바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한번 눌렀다 갈 거냐. 한번 누르는데 이 저점을 깨는 그런 눌림을 줄 거냐 아니면은 이 저점을 깨지 않는 눌림을 줄 거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를 보일 때 뭐 파동이 거의 뭐 다 끝난 것 같은데 이럴 때 한 번 더 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박사님은 지게 파동이라고 본인이 만들어내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매집을 해라 그랬지요. 자, 코스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게 이거죠. 요쪽에서 매집을 시작해 가지고 못 팔았던 사람들 요까지 매집을 계속 했으면은 이제 물량이 조금 쌓여 있을 겁니다. 쌓였다는 얘기는 자기가 매집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얘기입니다. 그 물량이 쌓였으면은 그 내일 수익이 나면은 일부 익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 부분. 바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더 올라가더라도 이 고점을 한 방에 뚫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장이 세면은 50%보다 더 0.618에서 4분의 3 라인까지 75%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정도까지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합에 따라서 연동해가 올라가는 종목을 주로 선택했겠지만은 안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보고 판단하시고 올랐다가 어느 점에서 눌림이 들어올 겁니다. 그 눌림이 이 저점을 뚫는 눌림이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샀고 기관이 3일 연속 샀습니다. 기관이 내려가다가 3일 연속 사면서 양봉이 3개 났지요. 그리고 외국인이 쌍끌이에 기관의 매수세에 이틀 가담하면서 갭 상승을 내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 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기관과 또 그 바꾸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외국인이 어떤 형태를 보느냐에 따라서 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근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일단 추가적인 공매도는 없고 조만간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 투기 심리가 이제 막 살아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공매도는 8개월짜리라고 합니다. 뭐 창원 TV가 그래 밝히네요. 아직 내가 뉴스를 못 봤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내가 일 보고 와가지고 뭐 저녁 먹고 나서 조금 뭐 이 유튜브 좀 보다 보니까 그 눈에 띄어서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만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요게 내일은 아마도 갭 상승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시초가는. 왜냐하면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개 지수도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다우도 웬만큼 올랐는데 다우는 이 전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거의 쌍봉인데 전 고점을 뚫은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고가가 34,147, 여기 34,163, 그러니까 뚫었죠.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30개 종목이 뚫었다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S&P 500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나스닥 100도 나름 중요하겠지요. 자, S&P 500이 이제 오를만큼 올랐으니까 한 방에 이걸 뚫느냐 아니면은 밀렸다가 다시 가느냐인데, 보다시피 뭐 골든 크로스도 뚫고 올라갔고 하니까 상당히 강한데 우리나라도 덩달아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많다. 강하게 오르면은 요 고점을 갖다가 한번 뚫을 기세로 올라갈 건데, 뚫을 가능성은 사실은 적습니다. 기술상으로는 적습니다. 적은데 그래도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지만 나는 적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난 종목을 추세를 타고 잘 가면서 익절을 하시라. 그리고 눌림이 들어올 겁니다. 눌림이 들어오면은 그때 바닥 확인하고 한번 이제 모아둔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뭐 상당 부분 이러면은 한 50% 이상이 됩니다. 상당 부분을 한번 할 기회가 왔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말씀드린 2600 뚫고 갈 가능성이 많이 생겼다 이거죠. 뚫고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2700, 2800 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 올라가면은 일단 그 무릎에서는 또 조심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봐야 될 문제고,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8개월 동안 중지됐으니까 여기서 눌리든 어쩌든 한번 뭔가를 해볼 타이밍이 왔다. 짧은 타이밍, 공매도가 8개월이니까 8개월짜리 타이밍은 왔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50% 이상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금만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적절한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공매도로 많이 눌러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마지막으로 본전을 찾기 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는 버티다가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려고 꼴까닥 하기 직전인데 이제 기사회생을 하는 거죠. 박사님이 열심히 빌었고 나도 박사님이 고정도 되면은 바닥이다 하는 거를 갖다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구나. 헛짓만 안 했어도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타이밍인데 참 안타깝다 옆에서 바라보기에.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은 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또 돈을 번 사람들은 저같이 돈 못 번 사람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사주 안 믿습니다. 저는 사주를 믿냐 안 믿냐 뭐 이걸 떠나서 운의 흐름 자체는 믿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사계절을 가지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운이 있습니다. 그 운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
사조라는 게 4개의 기둥인데 기둥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건물을 지었습니까? 지어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기둥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건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조가 같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인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둥이 환경이 어떠냐, 그 기둥이 바닷가에 있냐, 산에 있냐, 들에 있냐 따라 가지고 집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기둥의 크기나 굵기가 같아도 집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이가 달라진다 그러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기둥이 같아 해가지고 지역과 뭐 풍토에 상관없이 똑같아,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비판을 갖다가 뭐 잘 모름이 사게 되고, 잘 아는 사람은 비판을 해도 알고 하게 되는데, 자, 어쨌거나 거의 바닥을 쳤거나 바닥쯤에 왔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바닥이거나 한 번 더 내려와서 요거를 깨는 게 나오거나, 가능성은 깨는 게 나올 가능성이 안 나올 확률이 높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올라가다가 눌리면 반드시 들어온다. 왜? 항상 파동이 여기도 내려올 때 보면은 내려오다가 하락이 시작됐다 했겠지요. 이 저점을 뚫으면서 하락이 시작됐다 했을 건데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반등이 들어왔다 다시 떨어지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정이 들어오고 갑니다.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게 이 정도, 지금 정도의 우리 시장 체력에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파동을 깨버릴 수도 있거든요. 남아있는 떨거지, 예를 들어서 떨거지라 하면 못하지만은 내가 작년부터 이번 시장은 고수를 잡는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수를 잡는 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사님 같은 고수도 거의 헛짓하는 바람에 거의 초죽음 상태에 갖고, 박사님 동료분도 뭐 현금 거래만 주로 하니까 신용 거래 안 하거든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익은 내는데 평가손이 많이 물려 있지요. 평가손이 많이 물려 있어 가지고 또 애들이 외국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을 갖다가 붙여줘야 되니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치가 돈을 보내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거겠지요. 자, 그런 상황들에 있어 가지고 보면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기사 회생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눌러서 죽일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죽인다는 표현은 너무 과하니까 시장에서 실려 나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박사님이 시장에서 실려 나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밑이 거의 바닥쯤이고 반등이 들어오고, 내일은 일단 시작은 강하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강하게 위로 갈지 아니면은 밑으로 골로 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에 대한 키는 아마도 외국인이 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강한 매도가 나올 때 만약에 개인이나 기관이 그걸 다 받아 먹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주일 다 받아 먹으면은, 먹고 위로 올리면은 이 저점이 안 깨지고 지금 시장 체력이 약해가지고 받아내지 못하면 이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이저 세력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움직여야 된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몰빵을 치면 어떻냐? 그것도 가능하지요. 왜냐하면은 대략적으로 하나, 둘, 셋 해서 A파, 내가 본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반등 B파, 그 다음에 A, B, C, D, E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요걸로 끝이 나가지고
끝이 나가지고 반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찝찝한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게 A, B, C, D, E 이렇게 끝이 났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참 애매합니다. 리먼이 아니고 바이러스 사태 때도 이런 형태를 보이고 바닥을 찍고 끝났거든요. 여기서 더 내려간다 한들 이거 깨지 않습니다. 이 저점 절대로 하면 안 되고 99.9% 안 깹니다. 이 저점도 뭐 99%안 깹니다. 이 저점을 깰 가능성도 한 7, 80%, 한 60%, 50%안 넘는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적당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매도를 하시라. 그리고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 상승 공매도가 8개월이니까 한 8개월 정도 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 험악한 장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뭐 금리가 문제가 되고 미국 금리 아직 안 올렸으니까 뭐 그런 것들 하며 전세 문제 뭐 경매 부동산 경매 문제 하여튼 연끌 문제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틀릴지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그 악재들을 다 소화시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를 잘 지켜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방향이 위쪽이라 해가지고 뭐 신용, 미수 이런 것까지 써가지고 할 사람은 적극적으로 말리겠습니다. 그거 버릇되면은 아무리 고수라도 생존 못합니다. 박사님 보면 아시잖아요. 박사님도 미수매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 내가 요 내려오는 동안에 미수매매 하다가 성률은 높은데 몇 번 깡통 찼잖아요. 그 박사님이 물론 내보다 주식을 잘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알 수 없거든요. 특히나 운이 안 좋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뭐 운도 안 좋은데 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 거라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좋은 운이 올 때 큰 돈을 벌지 못한다. 기회를 잡지를 못한다. 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내 말 따라서 현금을 계속 준비한 사람은 일단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매수한 거는 조금 끌고 볼 필요가 있겠지요. 눌림목이 들어왔다가 올랐다가 눌림목이 들어오면은 뭐 재매수를 하셔도 되고 들고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이제 시장을 누를 수 있는 뭐 그런 세력들이 좀 많이 사라지겠지요. 많이 사라지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누를 수는 있어도 길게 시장을 누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5일날 전인 14일날 다 팔아라고 어제 영상 만들었던 거는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내일 내가 만약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주식이 내일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러면 내일 오전 중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매도세를 체크하면서 외국인이 사는데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번 버티볼 수도 있고요. 외국인 추세를 따라갈 수 있고, 근데 외국인이 파는데 개인이 마구 사올려 가지고 올라간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꼭대기일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내일 매매 임하시면은 오늘 영상과 어제 영상을 합쳐 가지고 뺄 거 빼고 첨가할 거 첨가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매에 대응을 하시면은 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먼저 1월부터 한 주 시작이죠. 장은 월요일부터 열리지만은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 내가 상당히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와중에 변동이 있으면은 영상을 찍어 올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시간은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내가 보는 게 틀릴 가능성도 좀 많이 생기거든요, 평소보다. 그러면은 괜히 시간 내 가지고 없는 마음의 여유까지 내 가지고 영상 올리고 틀리고 여러분들 돈 잃고 이런 꼴 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서로가. 그래서 일단은 안 올릴 예정인데, 그래도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는 내가 틀리더라도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응을 잘 하시고, 이번에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내려와서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진다, 이 저점이 깨지면은 그때는 정말 분할 매수로, 전체 자금을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현금화시킨 전체 자금이지요. 그거를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라.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이번 상승의 8개월 동안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점 못 뚫습니다. 이 고점을 뚫을 수는 있습니다. 이 고점은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50%가 안 된다 할지라도, 뭐 20, 30%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입니다. 8개월 동안. 만약에 뚫고 올라가서 뭐 삼성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추세에 의해서 또는 그 여러분들 매도 기준에 의해서 계속 수익을 안고 가도 됩니다. 그런 기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바이러스 사태 때 이만큼 올랐지요. 그리고 이런 조정을 거쳤습니다. 이 조정이 이걸로 끝이 났다고는 안 봅니다. 사실 끝이 났을 수도 있는데 이걸로 끝이 났다고는 안 봅니다. 왜냐? 아직 죽을 사람이 다 안 죽었거든요. 뭐 죽을 사람 중에 한 명이 났는데 나도 아직 완전히 안 죽었거든요. 나도 아직 완전히 안 죽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인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내가 안 죽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주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 들고 나갔다는 그런 소리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주식을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주식에서 완전히 손 틀었다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 근데 공매도라는 이런 호재에 의해서 급등락은 하겠지만은 급등락이 끝난 후에는 일단은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